왕의 종아리를 때린 어머니 문정왕후, 조선을 쥐고 흔든 20년. 여인천하, 조선의 진짜 여왕. 이 나라 조선의 왕자는 내 아들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의 권력은 나의 것이다. 드라마 여인천하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여인. 조선의 모든 왕비를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노골적으로 여왕으로 군림했던 인물.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그녀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다 큰 자신의 아들 명종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국정 운영뿐 아니라 왕의 사생활까지 완벽하게 통제했고, 심지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평생 짓눌려 살아야 했던 왕 명종, 그리고 그 아들의 등을 밟고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어머니. 오늘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20년의 배우 문정왕후의 비정한 삶을 파헤칩니다. 그녀는 왜 강력한 카리스마로 불교를 부활시키려 했으며, 왜 자신의 아들을 그토록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했을까요? 대비의 탄생, 권력을 향한 집념. 문정왕후의 권력에 대한 집념은 궁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왕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고, 궁궐에는 이미 전임 왕비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이 세자로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합니다. 인종은 문정왕후에게는 눈의 가시였죠. 하지만 인종은 워낙 몸이 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정왕후에게 독살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인종은 즉위 9개월 만에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문정왕후의 아들 12살의 경원대군 명종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왕. 어머니 문정왕후는 즉시 수렴청정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중종 때부터 벼르던 권력, 드디어 그녀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을 피로 물들이다. 을사사화. 수렴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 그녀는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그녀의 동생인 윤원영이 이 숙청에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친정 세력인 소윤은 인종의 외가 세력이었던 대윤을 모조리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윤의 거두 윤임을 역모로 몰아죽이고, 인종의 외척들은 물론 수많은 살인유생 학자들까지 옥에 가두고 유배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4대 사화 중 가장 처참했던 을사사화입니다. 이 숙청으로 문정왕후는 8년 이상 국정을 좌지우지할 절대 권력을 확보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그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통치하는 군주였습니다. 파격의 도발, 불교의 부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문정왕후는 이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삼아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ok불의 나라였습니다. 문정왕후는 파격적인 행보를 단행합니다. 그녀는 승려보호를 발탁하여 국정을 맡겼습니다. 승과제도를 부활시키고 폐지되었던 선종과 교종의 사찰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는 200년간 성리학이 지배해온 조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유생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불교는 나라를 망치는 사악한 종교입니다. 보호를 당장 처형하십시오. 매일 수백 명의 유생들이 걸문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왕이지 너희 유생들이 아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그녀는 성리학이라는 조선의 국시 위에 자신의 신앙과 권력을 올곧이 세웠습니다. 이때만큼은 문정왕후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파격적인 개혁가였습니다. 비정한 통제의 아들을 때린 어머니.
문정왕후의 권력은 8년 동안의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왕 명종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의 결혼, 후궁 선택, 심지어 정사에 대한 사소한 결정까지 간섭했습니다. 실록에는 문정왕후가 명종에게 행한 충격적인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 큰 아들에게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어리석고 멍청한 놈, 너 같은 왕은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는 기록입니다. 조선의 왕이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는 사실. 문정왕후에게 왕은 통치 대상이자 영원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할 소유물이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성 질환, 즉 화병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중종 때부터 이어진 외척 싸움과 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 그는 평생 어머니의 강력한 권력 아래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가장 불행했던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권력의 소멸, 대비의 죽음과 숙청. 문정왕후의 권력은 오직 그녀의 존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명종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사라진 비극적이지만 감격적인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자마자 명종은 즉시 왕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첫 번째 조치. 그의 외삼촌이자 20년 권력의 상징이었던 윤원영을 탄핵합니다. 윤원영은 사형을 피했으나 그의 아내가 사형당하고 결국 유배지에서 자살합니다. 두 번째 조치. 문정왕후의 총신이었던 승려보우 역시 문정왕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유배를 갔고 그곳에서 장군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 왕의 명을 어기고 멋대로 보우를 죽인 장군에게 명종은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20년간 세운 불교 중흥의 꿈은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정책은 부정되었고 조선은 다시 성리학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왕의 대가. 문정왕후. 그녀는 조선이라는 숭유억불 국가에서 여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고 그녀의 신념대로 불교라는 낡은 종교를 잠시나마 부활시킨 강력한 카리스마와 정치적 재능을 가졌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짓밟고 학대하며 병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향한 집념이 낳은 비정한 어머니의 초상. 문정왕후의 삶은 여왕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비싸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